또한 지난 일요일 유주상 선수가 다니엘 산토스에게 2라운드 TKO 패배했는데요. 유주상이 경기 중 도발을 많이 했기에 국내 팬들을 포함 해외 팬들도 이를 조롱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주상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경기 직전쯤에 나왔던 인터뷰에서 나름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합장, 옥타곤 안에 올라가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기세나 멘탈, 그 전에 준비했던 건 다 전에 준비해온 거고 옥타곤에선 멘탈이랑 기세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주상이 다니엘 산토스에게 몇 대 맞고 난 다음부터 도발이 시작됐는데요. 흐름이나 기세를 빼앗기지 않으려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주상 선수가 UFC 무대라 오바했던 것도 아니고 국내 무대에서 뛸 때도 저런 도발을 자주 했습니다. 경기 중 도발은 전술의 일부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흥분하게 해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될 수 있죠. 특히나 가드가 내려가 있고 상대방을 끌어들여 카운터를 잘 치는 유주상의 스타일에도 잘 맞기도 하고요. 또 유주상은 패더급 코너 맥그레거가 우상이라 얘기하기도 했고 과거 아일랜드 SBG 체육관까지 찾아가 잠시 운동을 했던 적도 있는 만큼 코너의 영향도 조금 있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스코어 카드를 보시면 1라운드는 유효타가 더 많았던 유주상이 가져갔음을 알 수 있는데요. 2라운드 피니쉬로 끝나버려서 참 아쉽습니다. 지난 제카 사라기전이 워낙에 바이럴하게 퍼져서 UFC 두 번째 경기인 선수치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유주상의 도발과 KO 패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UFC는 프로 스포츠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항상 예를 표하고 무사도 정신으로 경기에 나서는 그런 선수를 보는 매력도 있지만 경기 중에 도발도 하고 트래시 토크도 하고 그런 선수를 보는 매력도 있습니다. 유주상 선수가 이렇게 된 김에 이제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샤브캅이 또 부상을 입어 앞으로 10개월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에 매니저가 사실이 아니라 부인했는데요. 샤브캅도 SNS를 통해 반응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복귀가 머지 않았어. 옥타곤에 다시 들어가는 게 정말 기대돼 라고 얘기하며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 페레라가 앙카라이프를 상대로 라이트 오버훅에 이은 파운딩으로 1라운드 TKO 승을 거뒀는데요. 글로버 테세이라가 바로 체육관 훈련에 적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What's that drill? What's that drill? What's that drill? Huh? What is this drill? Let's go, guys. Alex Pereira. Overhand here. Got that overhand. Got that overhand. Got that overhand. Switch and go. Let's go. Let's go. Finish. Finish with the elbow. Overhand. Drop him with the overhand. Drop him with the overhand. Over the top. Over the top. Time. 또한 지난 UFC 320에서 칼릴 라운트리에게 멋진 KO승을 거둔 유리 프로아츠카가 오늘 헤러니쇼에 출연했습니다. 페레라의 승리 후 눈물을 흘린 이유 등등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 승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아. 그냥 승리를 즐기고 있어. 우리 팀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했고 이제 다들 돌아갔어. 모든 게 성공적으로 잘 풀려서 정말 행복해. 특히 3라운드부터 제대로 페이스를 타기 시작했었잖아. 이겨서 정말 기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3라운드 들어가기 직전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냐 한 질문에는 당연히 기억나지. 코치들도 3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말했어. 이걸론 부족하고 어렵고 너무 느리고 리듬을 타지 못하고 있어 라고 했어. 상대는 나보다 작았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터프하고 펀치와 킥도 정말 강했어. 그래서 내 자신에게 말했지. 뚫고 들어가야 한다. 진짜 이겨야 한다 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냈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앙칼라이프가 옥타곤으로 들어가기 직전 네가 앙칼라이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잡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 뭐 지길 바란다거나 그런 안 좋은 마음 같은 건 없었어. 항상 그렇듯 더 잘하는 선수가 승리하길 바랬어. 진심으로 더 잘하는 선수가 이기길 바랬지. 근데 어쩌면 마음속에서 알렉스가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앙칼라이프가 워낙 개소리를 많이 했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레라가 승리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왜 그렇게 감정이 북받쳤던 거냐는 질문에는 그건 알렉스가 이겨서 너무 행복해서도 아니고 앙칼라이프가 진 게 기뻐서도 아니었어.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쳤던 건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 페레라가 이겼고 이로써 나와 페레라가 다시 싸울 수도 있다는 걸 말이야. 바로 3차전이지. 나한테 세 번째 기회가 올 수 있게 된 거야. 그걸 깨닫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감정이 벅찼던 거야. 내 스스로에게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거야 라고 되뇌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감정이 북받쳤던 이유가 어쩌면 다시는 페레라와 싸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했었기 때문이란 질문에는 맞아. 그 순간 깨달았어. 알렉스가 지금 완벽하게 이겼다는 걸 말이야. 완벽한 압박과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지. 정말 좋은 퍼포먼스였어. 앙칼라이프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던, 첫 번째 경기에서 페레라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던 그런 건 상관없어. 그 순간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고 진짜 이기고 싶다 느꼈어. 내가 경기에서 리스크를 많이 건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방법을 찾아낼 거라는 걸 알아. 뭐가 됐든 간에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레라가 헤비급으로 올라가고 싶다, 존 존스와 싸우고 싶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체급을 올릴 때는 벨트를 반납해야 한다, 페레라와 경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대신 잠정 타이틀전이 울버그와 잡히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냐는 질문에는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고 대답은 거의 같은데 그 대답을 바꿀 생각 없어. 답은 똑같아. 난 타이틀전이 하고 싶고 상대가 누가 되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넌 전에 6월 경기 말고도 울버그와의 경기 얘기도 있었다 얘기했다. 그 경기는 누가 거절했던 거냐는 질문에는 지난 6월 앙칼라이프와의 경기 오퍼 이후, 그러니까 대학 시험이 끝난 직후에 호주에서 울버그와의 경기 오퍼가 왔었어. 난 받아들였는데 걔가 거절했어. 이유는 몰라. 걔가 그냥 거절했어. 그래서 난 칼리과의 3라운드 경기 오퍼를 수락했던 거고 그 시점에 걘 레이스와의 경기를 받아들였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이트 위크 때 앙칼라이프와 직접 얘기해서 오해를 풀 기회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니 없었어. 어쩌면 걔랑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지. 걘 본인 트윗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근데 걔를 UFC PI에서 만났을 때 걘 그냥 평범하게 안녕 이라고 인사했어. 난 그냥 걔를 쳐다봤고 우리 팀 모두 걔를 바라봤어. 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 인사하고 트위터에 그런 걸 올렸던 게 마치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는 걸 말이야. 그때 깨달았지. 아마도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걸. 매니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트윗에 그런 개소리를 올리는 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걘 그냥 평범한 스포츠맨 같아. 하지만 주변 사람들, 걔네가 더러운 짓들을 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전에 사실 앙칼라이프나 매니저 알리 압델아지즈에게 가서 따지려고 했었다 얘기했습니다. 칼리과의 경기 전에 사실 알리나 앙칼라이프에게 가서 씨바 대체 뭔데? 왜 그딴 소리를 했어? 내가 널 공격하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왜 그딴 개소리들을 한 거야? 라고 따지려고 했어. 그러니까 코치가 진정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칼릴 라운트리야. 지금은 이 경기만 생각해.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말렸어. 그래서 코치 말대로 했어. 근데 말 듣기 잘했다 생각해. 경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건 정말 싫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페레라가 경기 끝난 후에 쓰러진 앙칼라이프에게 한심자 세레모니를 하면서 조롱했는데요. 그간 트윗에서 앙칼라이프가 너무 입을 많이 털었기에 페레라도 감정이 쌓였던 걸로 보입니다. 앙칼라이프가 진짜 직접 트윗을 운영하는 건지 알리가 대피를 하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간 앙칼라의 트윗에 페레라를 비롯해 프라치카도 상당히 불쾌해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존 존스는 은퇴 전 페레라와의 슈퍼파이트를 원한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페레라가 앙칼라이프에게 타이틀을 뺏기면서 명분이 사라졌었는데요. 이제 페레라가 다시 타이틀을 차지했고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이벤트에서 존 존스와의 경기도 언급했기 때문에 백악관 복귀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존 존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 반응이 없지만 마음을 좀 추스린 후에 백악관 이벤트에서 페레라와의 경기를 어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이벤트는 내년 6월이기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페레라 평소 경기 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적어도 한 경기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프라치카보다는 탑 랭커 중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울버그와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프라치카에게 페레라와의 3차전 기회가 돌아갈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앙칼라이프가 이번 경기 20일 전에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즉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앙칼라이프가 치료받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저게 사실이라면 페레라가 마지막 피니시 과정에서 정확히 앙칼라이프의 부상 부위를 엘보로 가격했던 걸로 보입니다.